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책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나왔다는 부분이죠.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요, 부동산 정책 대결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 다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통령 선거에 들어갔다는 부분이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 중심의,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을 꺼내들었다는 부분이죠. 자, 일반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오면요, 부동산 시장이 악재예요. 당연히 아파트 숫자 자체가 많아지는 것이고 한꺼번에 쏟아붓다 보니까 수요를 넘는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오면 매수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급 대책은요, 오히려 투자자들이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는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의미가 해요. 당연히 규제를 풀어야겠지, 규제를 풀어야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면은 토지의 활용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주택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투자자들이 이번에 공급 대책을 기다렸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급 대책 발표된 거 보니까요, 예상보다 공공택지 비중이 높았어요. 그리고 집값을 자극할 만한 규제 완화는 모두 다 밀어버렸다는 거죠. 이거 강한 집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먼저 270만원 공급계획 세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270만원 전부 다 수도권에 짓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에 158만원, 그리고 비수도권에 112만원가 추진이 됩니다. 정비사업으로 52만원, 공공택지로 88만원, 민간 자체 추진으로 한 130만원 정도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인허가 기준으로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이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예전부터 강조를 했었죠. 자, 지역별 공급계획 연도별로 보면은요, 2023년 내년에 수도권에 26만호, 그리고 2024년에 30만호, 33만호, 33만호, 36만호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 유형별 공급계획을 보면요, 공공택지 비중이 더 많이 차지해요. 자, 그러면 오늘 발표된 공급대책들, 일단 공공택지의 계획과 정비사업 계획, 그 다음에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주택 순으로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택지 계획부터 보겠습니다. 4기 신도시 88만호라고 언론은 이름 붙였어요. 먼저 이 88만호가 어디에 들어오냐?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과 지방 거점 위주의 접근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88만호 중에서 일단 15만호를 내년까지 발굴하고 발표하겠다. 첫 발표 시점은 올해 10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만호는 내년까지 발표한 이후에 나머지 73만원 어떻게 발표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발표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15만원부터 확정돼서 추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10월 달부터 아마 신규 택지가 어디니 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4기 신도시는요, 이제 교통이 편리한 곳 위주로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통이 편리한 철도역 인근은 고밀 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특히 신도시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어요. 2019년 3기 신도시 발표됐고 2027년에 입주 예정이잖아요. 이건 너무 느리다. 다음 정부 좋은 일만 시키지 않았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은 많이 늘렸는데 선호도가 낮은 지역의 속도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빨리 하겠다. 어떤 방안을 꺼내들었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받는 게 있대요. 광역교통사업이나 훼손지 복구 사업은 신도시 택지 조성할 때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다 보니까 사업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됐었다. 이것을 면제하는 거로 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 또 하나가 보상도 좀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보상이 오래 걸릴 때 그린벨트 외 토지주한테 현금 보상이 나가다 보니까 반발이 커서 보상이 늦어지고 신도시 사업이 늦어지는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린벨트 외 토지주한테도 특별공급업 부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요, 문재인 정부의 공급계획도 일부 수정안이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64만원 공급계획이 발표됐거든요. 이게
공공택지 3기 신도시 같은 그린벨트 수용해서 만드는 공공택지도 있었지만 공공보유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공급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고밀 개발해서 원래 지정된 것보다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왔고요. 또 하나 3기 신도시 역세권 고밀 개발 추진 방안도 나왔어요. 이건 윤석열 정부의 이제 공약집에도 있었다는 부분이죠. GTX 역사 인근 주변으로 고밀 개발해서 주택 수를 좀 많이 늘려서 공급하겠다. 지금 3기 신도시 용적률 보면 180%에서 200% 내외가 많거든요. 2기 신도시나 보금자리 주택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상향한 용적률을 어디다 사용한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에요. 자, 먼저 신규 정비구역 지정으로 5년간 25만원을 지정한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미 하고 있죠. 그걸 10만원, 경기도에서는 4만원, 지방에서는 8만원 등으로 해서 25만원 채운다고 해요. 물론 이게 정비구역 지정한다고 바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최소 10년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이렇게 공급이 늘어난다는 신호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심복합 사업이라고 아시죠? 이사 공급 대책에서 이제 공공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수용해서 해당 토지주한테 아파트를 주는 사업이 도심복합 공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해서 진행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공공 중심이 아닌 LH나 SH가 시행사로 가는 게 아니라 민간 신탁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도심복합 사업을 신규로 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에 공모를 착수한다 그래요. 자, 그리고 제도 개편 부분도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개선, 그리고 신탁 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까지 다 나왔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기존의 3080 플러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중심의 도심복합 사업은요,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네요. 이미 17만호 정도의 후보지가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은 그대로 사업 추진하고 예정지구 조금 늦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본지구 지정들이 좀 늦어진 데 있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추진하겠다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홍도가 낮은 데가 있어요. 야, 우리는 공공방식 싫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공방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의율이 낮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요, 민간 사업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거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되니까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사업 시행 주체가 SH에서 신탁사로 바뀌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자, 그래서 도심복합사업 이미 서울 지역에 적지 않은 물량이 지정이 됐어요. 수도권 지역까지. 이거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게 위에서 기준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야, 이거 사업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야 밑에서 이것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정할 수 있는데 이미 확실하게 진행을 해줬죠. 30% 기준선에서 그 미치면은 그냥 민간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아니면 이거보다 높다 그러면은 공공중심 기존 방안으로 빠르게 추진된 것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앞으로 물량 적지 않게 나올 것이고 일반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청약 소유자한테는 정말로 큰 기회예요. 올해 말에 사전 청약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올해 말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기도했던 부분이 있어요.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2024년에 추진한다고 발표가 됐고요.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에 안전진단 기준의 구조 안정성 비중을 20%에서 50%로 껑충 뛰어 올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질 위험 없으면 그냥 살아라 이렇게 돼버렸다는 부분이죠. 이것을 소폭 낮춘다고 합니다. 30%에서 40% 수준으로 조정해서 좀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바로 시행이 아니라 연말 추진상으로 돼버렸어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표적인 재건축 사업장의 대못 규제 중 하나죠. 조합원 1인당 3천만원 이상의 재건축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최대 절반까지 정부에서 회수하는 방안인데 이거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어떻게 나왔다?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틀은 유지하되 이 평균 부한 과표 구간을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확정 방안은 안 나오고
9월 내에 발표하는 방안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폐지는 아니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추진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두 가지 주택 공급 정책을 꺼내들었죠. 첫 번째, 역세권 첫집 주택, 그리고 청년 원가 주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역세권 첫집 주택은 뭐 도심 지역의 정비 사업장의 용적률을 올려줘서 만드는 주택이고, 청년 원가 주택은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굳이 나누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지 9월 중 통합 브랜드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9월에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되는데 거기서 그 통합 브랜드를 알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공공에만 환매 가능한 환매 조건부 주택이에요. 그래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시세 차익의 최대 70%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제가 볼 때 이 시세 기준이 아마 KB 시세는 아닐 것 같고 감정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의 최대 70%까지 인정해주고 공공이 이것을 매수한 다음에 다시 다른 소유자한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죠. 그대로 원안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공급 모델은요,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낮춘 거예요. 그래서 임대와 분양의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 지원을 해서 분양주택을 받기 어려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어디서 어느 정도 공급될까요? 먼저 공공택지와 도심 정비 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 체납, 그리고 도심 지역의 국공유지에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총 50만 원 정도 계획을 잡혔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기사가 떴죠. 40대 이상 무주택자는 소외가 됐다. 저 이거 왜 자꾸 신혼희망타운이죠? 생각나죠? 특정 계층한테 공급되는데 그 계층 대상자가 큰 주택을 원하기보단 좀 작은 주택을 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작은 면적을 공급하고 시대 차익도 나중에 공공과 나눠 가지는 모델, 이거 신혼희망타운이거든요. 일단은 선호도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로 3기 신도시 일부 물량도 공급이 된다고 하네요. 자, 남양주 왕숙에서 1만 5천에서 2만 호, 창릉지구에서 9천에서 13,000호, 교산에서 8천에서 1만 호 정도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GTX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을 상향해서 공급하는 방법,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민간임대, 민간분양, 신혼희망타운 등 일부 지정됐던 물량들을 바꿔서 용도 전환해서 공급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게 선호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는 이번에 연내 사전청이 계획돼 있다고 하니까 그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특정 계층을 위한 공급 정책이 나오면 늘 실패를 하더라고요. 자, 이번 부동산 대책은요, 시장의 큰 악재입니다. 왜냐면 올해 10월부터 신도시 지정 소식이 계속 나올 거죠. 신도시 발표는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의 악재,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은 대부분 발표 시점을 미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규제들도요, 폐지가 아니라 일부 완화로 접근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1기 신도시는 2024년부터 입주한다고 발표했는데, 아니 2024년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다고 연기가 됐고요. 노후단지 안전진단 면제는요, 일부 항목 조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임 환수제는 일부 사업의 지정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개편된다고 밝혔다는 부분이죠. 투자자한테 이번 공급 대책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현재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 긴축 상황에서 존재하는 로또 분양, 민간 택지에서 나오고 공공 택지에서 쏟아지죠.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쇼킹 부동산 2 청약 가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